오늘로 단식 일주일째인 이정현 대표. 새누리당은 이 대표가 매우 위중한 상태지만 단식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파행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된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남 곡성에 거주하고 있는 이정현 대표의 양친도 곡기를 끊을 정도로 심려가 크다는 소식이 오후에 들려왔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80도 넘은 분들이라 건강이 염려가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정현 대표가 위중한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단식을 이어갈까요? 일단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집권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초유의 이런 정치적 사태, 그리고 아들을 걱정한 팔순 부모가 곡기를 끊는 상황, 역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도 걱정을 하실 겁니다. 일단 상황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든가 김재원 정무수석이 오늘 이 대표를 방문해서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일단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이 대표의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자들의 입장이 모두 강경합니다. 새누리당은 반드시 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과, 그리고 이 관련된 법까지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러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정세균 국회의장도 현재는 새누리당에게 가족사 등등을 포함한 인신 문제까지 이제 공격을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야당도 국회의장을 설득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당사자 모두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고, 특히 단식에 진행 중인 이정현 대표가 당분간 단식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치권에서 계속 이를 해결하는 노력은 이어지겠지만 상황은 좀 며칠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집권 여당 대표가 국정감사 기간에 단식을 강행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찬반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우리 정치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인 대결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나온 것인데요. 일단은 단식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에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이제 단식인데요. 이런 사회적 현안을 역시 집권당 대표라면 앞장서서 풀고 설득하고 전국을 주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역시 그만큼 이정현 대표로서는 이 상황을 아주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단식에 나선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가 우리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이 상황을 풀고 설득하고, 현재 우리 정치 문화가 이렇게 너무 대결의 양상으로 가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정치 문화의 문제도 있고요. 이번 사안을 결국은 서로 관계되는 여야 당사자들끼리 너무 강하게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갔는데요. 역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빨리 정치권 전체가 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는 데 나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때마침 새누리당 지도부가 오늘 비대위를 열고요. 지금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아무래도 이 대표 단식 문제가 거론이 될 테고요. 또 거기에 국감 복귀 문제도 이제 함께 그 논의가 될 텐데, 새누리당 입장에선 국감을 개시하려면 뭔가 좀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명분을 찾아야만 현재 이 문제에서 어떤 타결책을 찾고 또 국정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 오늘 의총에서는 일단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던 그동안의 수위를 지키면서 이제 국감에 복귀할 명분 축적을 할 것입니다. 최근에 국감에 복귀한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있고 비박계를 중심으로 일단 국감에 복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단식에 들어서 이정현 대표도 국감 복귀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미 드러낸 바 있기 때문에 국감 복귀는 일정한 시점만 남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야당과의 관계가 지금 워낙 악화되어 있는 데다가 정 의장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지금 돌아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의총에서 결국은 이정현 대표에 대한 간곡한 요청, 그리고 정치 상황에 대해서 명분을 축적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국 정상화의 관건은 아무래도 그 정세균 국회의장인 듯한데요.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의장직 사퇴는 물론이고요. 현재로선 그 유감 표명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세균 대표의 이런 강경한 입장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조금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정세균 의장이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법적으로 하자라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와도 그런 얘기를 나눴을 정도로 현재 입장이 강경합니다. 예. 그동안의 의장과 국회의장과 새누리당과의 관계가 너무 격렬하게 대립 양상이 된 데다 예. 의장도 최근에 이 가족 문제까지 포함된 이런 여당의 공격을 받으면서 국회의장 입장이 상당히 강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역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른 야당들이 좀 적절하게 중재에 나서주는 게 필요하고요. 예. 새누리당과 국회의장도 역시 국감이라는 중대한 국면이 있고 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서로 간에 양보의 타협점들을 서로 만들어서 그리고 돌파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서로 감정이 워낙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쉽게 바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4일부터 국회 정상화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개천절 행사를 전후로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이렇게 3당 원내대표의 전격적인 그 타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정한 타협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있는 데 대한 이런 비판 여론이 당내에서까지 나올 정도고요. 예. 야당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데 이 사안이 오래 가면서 국정감사가 사실상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당, 야당 모두 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고요. 이에 예. 따라서 3당 원내대표들이 타협의 길을 좀 만들어낼 것, 그리고 거기에서 정세균 의장을 좀 설득해서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이 일정한 타협점을 만드는 그런 노력이 기울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정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국회의장 중립성 법제화에 대해 여야 3당이 합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법안인데요. 이 법안에 대한 그 논의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그 협상의 물꼬가 좀 트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방지법 역시 국회이기 때문에 입법 문제를 놓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역시 현재 격화된 굉장히 감정이 새누리당과 국회의장 간의 대결이 격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3당이 같이 만나서 결국은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얘기하면서 정세균 의장의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국회의장의 중립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면 타협의 네.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협치 또 타협의 정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상황과 관련해서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